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를 추월한 코스닥, 이 중소형주의 강세 덕분인데 그 안에서도 신라젠과 셀트리온의 주가는 거짓말처럼 10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P2P 대출에서의 수익, 그리고 비트코인의 광풍,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호황까지. 이렇게 되면서 직장인들의 수익 포트폴리오는 현재까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트렌드를 미리 캐치하고 선점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결국 안정적이지만 트렌드에 안 맞는 투자보다는 성장과 트렌드, 여기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트렌디한 투자의 흐름은 어떻게 캐치하고 다가서야 될까요? 머니맨과 함께 체크해보시죠. 자산관리편으로 오늘 1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따뜻하게 저희와 함께 온기 도는 자산관리 전략들 챙겨보시죠. 오늘 1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1시간 동안 열려있는 전화번호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곳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머니맨 SNS 경로도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저희를 SNS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주소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지금 접속해 주셔서 궁금증 남겨주셔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곳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곧바로 반영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함께할 그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사 최유진 ATX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같아요. 네,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예, 약간 불을 형상화하고 예, 좀 시장의 상승장을 기원하는 그런 룩으로 오늘 예, 빨강빨강하게 입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상승룩. 네, 그렇죠? 상승룩. 네, 파란색은 절대 못 입고 나오겠네요. 저도 장중에는 파란색 옷을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경제방송 하실 때 약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조금 당황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면 빨간색 강세장을 염원하는 그런 빨간색을 추구하시길 원하시고 그렇죠. 파란색이면 괜히 좀 마음이 아프고 네네, 그런 게 맞아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최대한 빨간색 룩으로 좀 네.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또 빨간색 하니까 또 되게 재밌는 여담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적자라고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네. 지갑 같은 거 이제 선물할 때 빨간색이 좀 이제 좋은 색깔, 돈을 불러다 주는 색깔이라고 해서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반대로 흑자나라고 검은색 지갑을 선물을 어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군요. 일본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네. 그런 약간 문화 차이,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네. 그런 이제 한자로 보는 해석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좀 뭐 그거랑 반대로 또 네네. 이제 뭐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뭐 적자, 흑자 상관없이 혹시 그냥 뭐 일본 분과 이제 금전적인 걸로 그렇죠. 얘기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검정색으로 하시는 분. 그래서 유독 일본 사람들 중에는 검은 색깔 지갑이 많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몰랐어요. 들어오라고 흑자가 되라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딱 그 의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검정색으로 좀 바꿔볼까 봐요. 네, 다음에는. 지갑 색깔 때문이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스타킹을 검은색으로 블랙과 다 가지겠다. 레드의 조화.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글로벌하게 잡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색깔에 담겨있는 뜻도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글로벌하게 나아가는 머니맨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웠고 또 게다가 다시 한번 일주일 수능이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그쵸. 선생들도 정말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네.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네. 오실 때 너무 추웠죠? 네, 근데 이제 되게 뭐랄까 저도 수능 얘기하니까 예. 저도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 떠오르셨군요. 중에 이제 네. 그런 수능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인데 학생들도 많이 지치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수능 자체가 네네. 그 많은 이제 회사들이나 그 상업 뭐 이제 제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이벤트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좀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면서 그렇게 잃게 되는 경제 효과 같은 것도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저도 이제
반드시 우리가 예측뿐만 아니라 대응을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인가요? 네. 곧 이제 내일이죠. 네, 칠 때는 많이 이제 다들 떨지 말고 네, 일주일 더 시간이 있었으니까 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시험만 치고 나면 그 침과 하루만 더 동시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지식이.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수능 날과 동시에 네. 막 이제 책을 뭐 버렸는데 어떡하나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던데 네네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다들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머니맨이 다시 한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염원을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 좋은 길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미리 주무시고 좋은 성과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머니맨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 본론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딱 받아들고 너무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진짜요? 네, 네. 오늘 귀 쫑긋하고 기대가 돼요. 늘 주제 제가 소개해주세요. 가지고 온 주제를 좀 늘 그러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참 제 마음을 취향 저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늘 추구하는 게 여기 이제 나올 때부터도 그랬지만 약간 뷔페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종합 자산 관리사로서의 예. 그 이제 본질적인 것과 이제 사명감을 다 하기 위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종합 선물 세트로 그럼 과연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네. 이렇게 이제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이제 금도 했었고 아까 그쵸? 말씀해 주셨던 가상화폐나 뭐 네. P2P나 사실 올해 정말 다뤄왔어요. 큰 화두가 좋은 됐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림 하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금 특집 했을 때처럼 네. 뭔가 자산가들만의 맞아요. 약간 특권이다.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다. 나는 뭐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낙찰됐던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이제 작품이 네. 위작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작품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언제였죠?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17일쯤에 네네. 현재 시각으로 했을 때 그게 역대 최고가의 낙찰가를 받았는데 얼마인지 혹시 기사 보셨나요? 아니요, 저 막 관련해서 기사를 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그 바쁘죠. 작품이 얼마였는지는 못 그 봤어요. 작품이 무려 지금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최근까지만 해도 위작이라고 보여졌을 때는 네, 막 네. 경매 사이트에서 단돈 $60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막 거래가 되고 했었대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진위 여부 사실은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네.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면서 건너게 이제 거기 뭐 재무제표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회사의 많은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처럼 네. 그림 투자 자체도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네. 위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네.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런 이제 아트테크 네. 이제 그런 이제 예술품 투자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절세 방향까지 법인들을 이제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실제로 트렌드가 어떻고 이 현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그리고 또 미술품으로 절세를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주제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아트테크, 아트텍스의 세계. 굉장히 저희랑 좀 어울리는 우아한 그런 주제네요, 오늘. 최대한 비슷한 네.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룩으로 좀 찾아봤어요, 제가. 네. 뭔가 이 소리는. 아이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빨간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통해서 네. 오늘 산타처럼 새로운 또 자산 관리의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관심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어릴 때까지만 해도 네. 뭔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황금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투자 가치를 많이 못 느꼈었어요. 되게 굉장히 그래서 네네. 되게 변동성이 큰 그런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주식시장 같은 자산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아트텍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는 네. 보통 다른 자산들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서 그 뭔가 자본 이득 그런 이제 캐피털 게인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시대 차익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네.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주주라고 해서 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그게 가시화적으로 맨날 그런 미적인 효과가 있거나 예. 되게 뿌듯하거나 그런 거 이제 그 주가 상승 흐름이라든지 그 회사의 호재나 이런 것만 보지 네네. 큰 게 와닿는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내가 내 공간에 직접 가지고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소장 가치라는 게 네, 있고. 소장 가치 그리고 이제 뭐 희소성, 유니크함 예. 그리고 내 공간을 좀 더 아름답게 아. 요즘 보면 뭐 1인 가구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 같은 이제 관심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어제 그림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를
건물 투자에 이제 그런 이제 가치도 있는 상품으로 같이 내 공간을 꾸며가면 좋을 것 같다. 아. 예를 그건 비슷한 거죠. 아파트나 이런 우리가 주거 네. 공간도 앞으로 시세가 이제 차익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유망한 지역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소품들도 네.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가져가면 아. 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네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취미 시장 자체가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어떤 커플의 그 데이트 후기 이런 걸 봤어요. 저도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였는데 그런 커플 굉장히 이제 그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통일이 된다면 그 북한 쪽에 이제 작가가 오.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나중에 이제 그 그야말로 우리 이른바 가치가 대박이 될 수 대박이 있는? 될 수 있을 것 와. 같아서 일부러 이제 그 북한 쪽 출신의 뭐 예. 작가분들의 작품을 조금씩 어머. 모아가는 그런 커플들이 있대요. 근데 어머, 사실 멋지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뭐 대박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얘기지만 네. 그런 거를 안목을 기르고 공부를 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네.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게다가 네. 통일을 또 염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애국자에서 네. 보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네. 보면 그 고객분들 상담할 때마다 어떤 네. 대표님들이 계신데 사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그 비싼 그런 사치품들을 예. 돈을 많이 벌면 자산가치에 사잖아요. 네네. 이제 비싼 차라든지 네네. 뭐 명품 뭐 가방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남들이 많이 못 가지는 그런 한정판 그렇죠. 그 희소성. 예, 근데 이 그림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저번에 너무 로맨틱했던 게요. 네. 어떤 대표님은 자기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예. 느낌 그대로를 살린 그림을 이제 작품을 구입을 하고요. 어머. 또 뭐 둘째 아들이 뭐 어디 이제 유치원을 갔을 때 뭐 네. 그때 당시에 나의 설레었던 느낌을 형성해서 그런 것들 나중에 너무 멋지네요. 그 증여를 하거나 상속할 때도 오, 네. 유산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 의미 자체가 네. 뭔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효용 가치가요. 뭔가 그런 이제 사치품들을 사고 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맞아요. 금전적으로 뭐 리스도 있고 나눠서 네. 이제 뭐 빚을 내서 사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림이나 이런 예술품들은 네. 그런 의미가 이제 더 아직까지는 배분되고 더 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 예. 멋있어요. 저 지금 저도- 소름 돋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서로 돋으면서 조금 더 이 세계에 빠져보도록 빠져들어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듣는 순간 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제 미술품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아트테크 하면은 뭐 미술품 하나로 그냥 우리가 재테크 수단을 삼는 건가? 네.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뭐 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그 그림, 이제 미술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네. 저번에 제가 이제 지적재산권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네. 특허뿐만 아니라 되게 굉장히 상표권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처럼 뭐 가상화폐 이퀄 비트코인이 아닌 것처럼 예. 이런 이제 아트 자체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디자인 가구들 아. 예, 뭐 이제 어디 뭐 프랑스나 이런 예. 유럽에서 온 이제 이태리 고급 장인. 가구들, 앤틱 가구들도 맞아요.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뭐 100만 원에 샀었는데 몇 천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다든지 진품 명품 예, 생각이 예, 나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판화부터 이제 오. 공예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예.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판화나 그림에 조금 한정적인 그런 게 없잖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제 주변에서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앤틱한 디자인 가구를 네. 일부러 이제 그 의자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예. 그 계속 얼굴이 바뀌는 뷰티 인사이드. 인사이드에서 저는 보시면 정말 예, 좋아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가구들도 아. 이제 그 어떤 작가나 장인 정신으로 만든 가구가 더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고 네.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도 아트테크의 하나죠. 미술품 네. 시장에서도 정말 그 수제 가구 뭐 이런 게 워낙 네.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쵸. 그쪽으로 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시장이 지금 저만 빼고 이렇게 활발한 건가? 아, 네. 많이 거래되고 있나요? 사실 저는 갤러리 가거나 뭐 네. 이런 거 보는 건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내가 소장한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 해봤는데 네.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실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변한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네. 일단 뭐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통 우리가 뭐 대기업들도 그런 갤러리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예, 있고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 뭔가 우리라는 서민들과는 다른 그러니까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그림 가격이나 작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조금 있다가 나올 이제 그래프도 있겠지만 먼저 예. 이제 미술품 경매 가격대를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예. 1,000만 원대 미만이 거의 한 40%. 40%? 예. 그러면 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액으로도 이제 예. 투자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대까지 30%,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네. 뭐 10%, 그 이상 원대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낮을 정도로 예. 굉장히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작품들이 많은 거네요. 많다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보면 이 네. 차트랑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이제 봉 자체가 이 거래 금액을 나타내는 예. 거거든요. 거래 금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주춤하면서 다시 조금씩 그 회복하고 있는 추세지만 네네. 이 거래 점수는 꾸준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거래 작품이요? 네. 오. 그러면 이 거래 네. 작품 수는 오르고 있고 거래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더 이제 대중화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가의 미술품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제 숫자 자체는 이제 크곤 있지만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거 자체가 예. 이런 이제 미술품 시장이나 예술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더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됐으니까 좋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네네. 이제 그런 뭐 갤러리에 계신 분들이나 네. 뭐 서울 옥션 같이 이제 이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도 네. 이 이제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직장인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이야기를 저도 맞아요. 봤습니다. 네. 개인들도 많이 그냥 거래를 하나 보네요. 기업이 실제로 아니어도. 저도 뭐 저희가 이제 갤러리를 많이 방문을 한다든지 네네. 아트 페어를 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여태까지는 막 구매를 뭐 적극적으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박람회나 아페어 같은 데 이제 참가를 해서 구매를 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안 샀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 빼고 다 사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거래 비율이 거의 이제 네. 화랑이나 이런 데서는 54% 정도고요. 경매 회사에서는 이제 뭐 한 52.3% 정도로 과반수인 거죠. 아니 경매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다고요? 네, 엄청난 거죠. 저도 근데 예전에 지나가다가 네. 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의미 부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아까처럼 이제 저는 자산가 고객분들한테 네. 지갑을 이제 늘 선물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해바라기 자체가 재물을 불러다 준다는 그런 꽃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해바라기를 사서 드리거나 해바라기가 오. 들어간 그림. 예전엔 또 한참 십자수가 유행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그 해바라기 밭을 이렇게 어머. 만들어서 집에 아직까지 걸려 있거든요. 너무 네. 멋지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네. 걸 저도 이제 해바라기 그림 같은 걸 몇 번 사봤는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본인이 뭔가 의미를 두는 것을 네. 소장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집에도 몇 점 네네. 걸려 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그런 의미로 샀었지. 네. 마음을 다잡아야지. 정신 수양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의미를 굳이 갖고 있네요. 주변에서 많은 소리를 네.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아도 그림 하나만 보면은 알아서 정신 수양이 되는 그런 효과를 아니, 가질 수가 있어요. 몰랐습니다. 전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이제 명상이나 네, 자기 네. 동향의 수양 같은 그런 수양의 목적으로도 굉장히 된다는. 많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도 네. 적지 않고요. 이제 국내 경매 시장 규모가 이제 예. 한 1,768억 원 정도 네. 되고요. 세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4조 6천억 원 정도 될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틀림이 없고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어떻게 보면 경매 하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 네. 속에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5천, 맞아, 1억 이러면서 그죠? 1억 뭐 이렇게 저도 그런 거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네. 어느 정도 그 작가의 어떤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작품의 가치도 높아지면 네. 그때 팔았을 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 재테크 수단의 뭔가 가장 1차원적인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그 가치가 오른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네, 네. 근데 뭐 어떤 혹자들은 가치가 어떻게 오를 줄 알고 그 그림에 대한 안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온 것도 음. 무조건 이 시장이 크고 있으니까 그림을 사재기를 해서 가지고 계세요가 아니라요. 네네. 자산의 일부분은 저희가 네. 이제 이번 그 올해도 주식시장도 화랑이었죠. 네. 채권시장 말고 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지 P2P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고루고루 분산해서 나눠 담았을 때 되게 리스크도 분산하면서 가져갔던 것처럼 네. 그런 안목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네. 걸 통해서 나의 안목도 기르고 취미생활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져가면은 아. 추가적으로 시차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네. 보통 우리가 취미생활이라고 하면은 비용이 나간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취미를 가지면서 그거 자체가 나중에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요즘 뭐 나무테크라든지 오. 키덜트라고 해서 이제 뭐 레고라
레고라든지 예. 그런 이제 브릭베어 같은 장난품도 그쵸. 사서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도 희소성을 가지면 그 안에서 가치가 거래가 올라가는 된다면서요? 것들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의 전체 내 비중에서는 네. 뭐 5%에서 10%를 넘기지 않은 선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저는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 게 그래도 이 성공적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미술 시장에 대해서 혹은 미술품에 대해서 안목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작품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도 알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시장의 트렌드를 이제 거래량 이런 걸 맞아요.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좀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네. 이제 제가 뭐 인문학 강의로 저번에 오늘 느끼는데요. 약간 차이나는 클래스 느낌으로 네. 사실 2005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리마시오 그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도 네. 한참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그 그림 시장도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옥석가리기 하지 않고 예. 이것저것 그림을 다 샀다가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게 그 네. 작가가 꾸준히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네, 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네, 네. 근성이 없는 작가들 같은 네, 네. 경우는 반짝 이렇게 스타처럼 했다가 작품 활동을 그만두면 그 그림의 이제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해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림 자체는 오르면 무조건 감가상각이 없다라는 거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리스크, 작가의 레퓨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고요. 그래서 사실 2005년을 기준으로 많이 성장했다가 네.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이제 이 시장이 다시 잠잠해졌었어요. 이제 그런 신진 그 화가들, 작가들이 네네. 많이 이제 작품 활동 그만두고 그림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서 네. 불신이 있었던 거죠. 아. 이제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그 미술품 시장 거래 이제 시장이 크면서 네. 국내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일단 2005년도 이후로 지금 최근 5년 동안의 우리 이제 트렌드를 보면 단색화가 시장의 회복세를 이제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 이게 실제로 이제 묻지마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팝아트라든지 굉장히 그런 트렌디한 그런 이제 현대미술에 가까운 현대미술을 거죠?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보통 우리도 부동산 투자할 때도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쁜 땅 이런 맞아요. 것들보다 정말 이제 맞아요. 투자 가치가 있거나 그런 그쵸. 트렌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는 되게 단조로운 것보다는 화려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런 게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있고 시세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단색화가 이런 시장의 회복을 이끌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네. 보시면서 내가 취미로 가져가고 보고 이제 관상용으로 가져가는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취향도 존중해서 소액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네. 요즘에는 구매가 아니라 그 전에 렌탈을 해보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오픈 집에. 갤러리라고 해서 음. 그냥 내 집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 큐레이터들이 이 집에는 이 공간에는 이런 작품들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네, 네.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정해주거든요. 오, 이제 그렇군요. 그런 것들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씩 네, 네. 이제 안목을 길러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단색화가 이렇게 올라갔고 단색화 자체는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하네요. 이렇게 그냥 한 색으로 된 굉장히 단조로운 그림 맞죠? 네, 김환기 화백으로 네, 유명한 맞아요. 그 그렇습니다. 단색화가 맞죠? 실제로 저도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런 그림들 보면 다들 그런 생각들 가끔 하잖아요. 저거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크게 그 작품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단조로울수록 기본일수록 맞아요.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네, 네. 예전에도 어떤 거 보면 그림 하나에 점 하나 딱 찍혀져 있는데 맞아요. 막 엄청난 큰 이제 오, 기억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 들여다보고 결국 껐는데. 네, 생각하게 되는 네, 아.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나 봐요. 네, 딱 그렇군요. 봤을 때 뭔지 알게 되는 그림보다는 네. 계속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담게 되는 되는. 그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네. 작품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실제로 미술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이 단색화가 요즘 트렌드다. 그렇다면은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들을 쭉 봐야 된다는 건데 네.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실제로 이제 단색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년 동안 거의 한 40배에서 60배 정도로 뭐 작가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면 그림도 네.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예.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고 가면은 뭐 올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뭐 네. 7배 올랐던 것처럼 네, 네. 한 2년 정도 만의 보유로도 그 정도 이제 가치를 가지게 성과를 되는 내기도 하는. 그 성공적인 아트테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실제로 그럼 예. 다들 궁금해하실 네. 이 아트테크의 매력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원론으로 될 들어가서 것 이제 같아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재와 대비해서 감가상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건 아니고요. 예. 비교적 없다는 뭐 거죠. 자동차, 네, 건물. 자동 사실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바로 한 반 떨어지죠. 정도로 감가상각 된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빌라라든지 그런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도 쓰면 마찬가지고요. 쓸수록. 네, 근데 효성이 가지거나 작품성이 있는 작품들은 네. 일단은 그 가격이 가져가면 제가 이제 전문 큐레이터 분하고도 이제 네. 그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일단 신진 작가분들 중에 꾸준히 그 이제 본인들의 인적 리스크 같은 걸 잘 관리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번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작품과 그 작가가 다시 유명해지거나 터질 네. 때까지 보합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이런 약간 계단식 농경 같은 그런 식의 차트를 만들어서 네.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단 희소성과 이제 그런 감가상각이 나타나지 않고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아까 어느 포트폴리오의 몇 % 정도는 담고 가자. 이게 네. 분산 투자 효과를 보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매력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분의 이제 인적인 리스크라든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지.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네. 것들이 또 활용하다 보니까 마케팅 회사나 이제 브랜딩 예. 해주는 회사에서 같이 이제 작가와 콜라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가 이제 그 조작을 하는 세력들처럼 네. 이런 것들도 가격 거품을 형성을 해서 과도하게 그런 마케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네. 올랐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작품 가격이 하락하는 네.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의 작품은 조금 피해가는 게 좋다. 네. 예, 그런 역시 이제. 따라잡기는 조금 어디서나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추경 매수는 자제할 것. 추경 매수와 예. 내동 매매는 자주 집중하시는 걸로. 아니, 이 아트테크를 보다 네. 보니까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제가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네. 2001년도 이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네. 그 바로 직후에 뉴욕에서의 어떤 경매 시장에서 미술품 거래가 가장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확실히 이 아트테크 미술품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맥락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좀 희소성, 저는 이제 안전성과 약간 희소성에 대해서 네. 조금 결부를 짓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무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는,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였고요. 뭔가 환율이나 그 나라 자체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하게 통용이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기축통화라든지, 이제 예. 글로벌, 마이너 통화가 아니라, 이제 메이저 통화인 네네. 뭐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예. 금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가져갈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보관도 용이하고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이런 걸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게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림 자체로는 이제 뭐 그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고 네. 실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는 심리가 만들어내는 예술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그 수요자들이 많으면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네.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 그러네요. 자체로도 약간 안정성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이제 미술 작품이 안전자산이다. 금을 대체한다. 이런 건 좀 아닌 거죠. 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도난당하거나 네. 바로 이제 화재로 없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안전자산이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들고 어디에 이제 보관하기 뭐 용이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메리트를 또 안전자산이라고 꼼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트테크의 어떤 기본적인 둘레를 좀 둘러봤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트테크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겠죠? 네, 사실 뭐 천차만별이라서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뭐 대중은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다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네. 그 각 나라의 이제 지수로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제 S&P 지수 지금 뭐 나스닥도 사상 어마어마하게 최고치 가죠. 경신하고 있는 미국 네. 시장 굉장히 핫하죠. 미국도 지금 예.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상승률이 8.3%라고 했을 때요. 근데 지금 이제 메이모데스 현대미술 지수라고 해서 이거 네. 미술품 가격 지수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지수인가요? 그래서 이걸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예. 연평균 상승률이 10.71%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미국의 증시보다 연평균 상승률을 더
더 높을 정도로 네. 시장성과 이런 시장 자체도 상승하고 있고 뒤지지 않는 예, 수익률. 그렇죠. 예. 와, 전 되게 의외예요. 사실 이렇게 인덱스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의 메리트를 비교할 줄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재밌죠. 사실 저는 이런 네. 인덱스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제 인덱스 하면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네. 가질 게 뭐 빅맥 지수라든지 라떼 아. 지수처럼 각 나라별로 네. 그 이제 환율 차로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경제 뭐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많이 네.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도 그냥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치화되면. 인덱스로 보면은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네, 네. 가능하면 아 정말 이 시장이 이제 그 성장하고 있구나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좀 더 이제 투자자 분들이 네.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네. 이런 지수들은 알아두셨다가 네.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지수랑 또 이렇게 비교해서 뭐 크게 안 웃돈다 하실지라도 코스피랑 또 비교해봐도 굉장히 네. 또 여기서도 상회를 그쵸. 했네요. 그러면은 뭐 국내는 어렵다, 해외 네. 투자 같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서부터 좀 시작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품 가격 지수라고 해서 카픽스라는 미술품 가격 지수가 예.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한정된 그 미술품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1998년도부터 2009년까지 최근 이제 10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이 11.65%였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지금 뭐 이제 박스권을 탈피를 한 네. 그 코스피 지수도 물론 이제 비교 연도는 네네. 예전이지만, 과거에 또 과거지만 됐지만. 그래도 연평균 상승률이 11.37%라고 네. 할 정도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직전 10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억지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추이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 동안에 계속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렀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더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더 연평균 상승률은 그 카픽스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마찬가지로 미술 작품의 어떤 가치 상승, 수익률 면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거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 2015년 기준에서는 세계 미술 시장 상승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됐고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2.7% 정도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작년까지 참 힘들었죠. 물론 그죠. 계속 힘들었지만 뭐 네네. 박스권은 이제 탈피를 했었지만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사실 한 나라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한다. 그것도 이제 뭐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런 것도 찾아가면서 우리가 네. 그 옥석을 가리잖아요. 근데 미술품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다른 자본의 다른 자산들 대비해서는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하는 시장이다라는 비용 거를 자체에서 뭔가 네. 크게 손실되는 그쵸, 이유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경매 시장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한 싶습니다. 10년 동안 이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 자체가 300%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짚어주셨다시피 단기간에 손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에 단색화가 이 트렌드를 네네. 이끌면서 또 이제 굉장히 핫했던 작품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한 뭐 40배에서 60배 정도로도 네. 가격이 뛰었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그 이제 안목을 가지고 작품을 단일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서 취미 활동도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지고 수익도. 있다가 이것도 수익도 보면은 더 나을 수 없이 좋은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잃지 않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비용적인 측면을 네. 계속적으로 고려하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트테크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텍스. 맞죠? 네, 아트텍스. 맞습니다. 네. 아트텍스에서는 어떤 면모를 또 발휘할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저희 이제 아트텍스라고 하는 자체는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을 해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ATX에서 그 양희선 세무사님이 네. 만들어낸 신종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시장 자체가 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술품으로 절세를 한다, 세금을 뭐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그 세금과 이제 미술품의 연관관계는요. 예. 이제 해외에서 아무리 그 고가의 미술품 같은 걸 이제 들여오더라도 수입 관세가 일단 붙지 않고요. 일단 그런 점에 있어서 세금의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처럼 보유세, 뭐 재산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보통 이제 그 비용시 발생 그 양도 거래를 보통 하다 보면 네네. 20% 이상의 그런 이제 2011년도인가 생겼죠. 네, 이 생겼는데 이제 양도세가. 그런 것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요. 다른 이제 뭐 이자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배당 소득 이런
것보다는 네. 많이 높지 않는 수준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종합소득에는 이제 엮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차원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미술품의 절세 효과는 네. 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도고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분들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하니까 예. 추가적인 꿀팁을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이건 뭐 이제 잘 오픈하지 않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아유. 공간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네. 하는 거 있어요. 공간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이제 주제로 많이들 알려드리는데요. 네. 이런 미술품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세무 혜택을 누리게 해드리고 이런 오. 비과세 자본 이전 및 초과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들도 많이 하지만 네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는 게 보통 이제 병의원의 이제 원장님들이 예. 우리가 보통 치과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맞아요. 이제 많이들 의미를 알 수 없는 작품들이 예, 가끔 작품들이 걸려 그런 있더라고요. 작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한 렌탈 비용을 아. 충분 산입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세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본 이전이라는 거는 약정 기간 후에 그러니까 이 렌탈이 끝난 끝나고 다음에 나서. 이제 갤러리가 재매입을 하게 될 때는 네. 비과세 효과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초과 소득으로 나중에 그런 네.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는 미술품은 감가상각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한 전제는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그 이제 큐레이팅이 잘 된 작품을 네, 샀다는 네. 전제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든 작품이 이렇게 된다고는 하진 않고 네. 전문 그런 이제 갤러리라든지 큐레이터 분들과 같이 이제 네,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건 제가 아까 개인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의 갤러리화입니다. 뭔가 집 자체가 갤러리가 맞아요. 되는 것 같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좀 멋스러워지고 백화점의 문화센터 같이 변하게 네. 되는 그런 이제 내부나 외부의 고객들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이 극대화되는 굉장히 좋은 이점들을 많이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와. 이런 것들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예,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네. 예, 참고로 저희 양희선 세무사님이 이걸로는 네, 전문가시죠? 전문가시죠. 네. 저희 이전에 또 머니맨에서 만나뵌 적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또 말씀해주신 대로 병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사무실에 갔을 때 뭔가 그 작품들이 있어요. 뭐 도자기도 네. 있었고 그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오. 오히려 그거를 이런 이제 혜택, 세무 혜택이나 예. 자본 이전이나 초과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그동안은 예, 이쪽으로 취미로만 보셨다면. 생각하고 하시는 대표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저희가 혜택까지.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아니면 진짜 텅텅 빈 공간에 네. 저희가 저런 인테리어도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세무적인 혜택이라든지 그쵸. 투자 그 효과도 있게끔 하는 것까지 하면 네. 정말 이제 좋은 예, 그런 투자가 되겠죠. 그렇군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쪽에서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인 것 같아서요. 네.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트텍스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네네, 시간 그렇습니다. 머니맨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술품을 구매할 때, 작품을 볼 때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다가갈 때요. 뭐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작품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거랑 뭐든가 다른 투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이 뭔가 그 비전문가들끼리 네. 뭐 도찐개찐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그렇죠. 큐레이터들 통해서 네. 그 미술에 대한 역사를 알고 그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추천을 받고 네. 그 전에도 이제 갤러리나 아트페어 같은 데 가서 안목을 계속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보통- 잘 아는 거, 그쵸. 잘 좋아하는 것만큼 네. 뭐 괜찮은 게 없다고. 그렇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네. 보통 초보자분들한테 많이들 권할 때 그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곳 매물이 있는 곳에 주변에 부동산 그 사장님들하고 많이 친해져라.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한테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같이 현장.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현장 학습만큼 좋은 건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진 아. 작가의 작품이나 아직까지 그런 가치가 발굴되지 못한 그 숨겨져 있는 진주를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곳이고요. 네. 가격이 갤러리나 비교적이면 아트페어. 주관적입니다. 예, 그렇게 좀 갤러리나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저도 이제 아. 갔을 때 뭐 판화가 뭐 10만 원부터 뭐 50만 예.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은 오.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2차 시장 보통 1차 시장, 2차 시장으로 나뉘는데요. 1차 시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직접 이런 가서 것, 살 예, 수 직접 있는. 가서 사는 이런 네. 곳을 얘기를 하고 예. 경매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런 이제 전문성 그리고 아. 일단 객관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그 평가를 잘 한번 받은 검증이 된, 검증이 된 그쵸. 거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1차 시장은
갤러리나 아트페어는 코스닥의 그런 이제 가치주 발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성장 가치주들. 네, 근데 이제 2차 시장의 경매회사는 약간 코스피 시장의 약간 대량 우량주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1차 시장에 비해서 고가지만 일단은 손쉽게 매매 가능하고요. 한번 이제 필터링이 됐고 안전한 예. 작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세 차익은 크게 기대는 할 수 없는 이미 이제 가격이 거기에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런 것들 자체는 네.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아까 소더비 경매장이나 네. 뭐 서울옥시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2차 시장보다는 1차 시장에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안목을 네. 길러가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주 좀 관심을 갖고 그 시장을 많이 관찰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그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올해 연말에도 11월, 12월 다 아트페어 굉장히 또 많이 자리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네, 한번 꼭 가보세요. 네, 네. 그런 일정들을 확인하고 가보고 또 어떤 작품이 좋더라. 개인의 취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네. 관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들어갈 때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자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갖고 우리가 이 시장을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늘 제가 추천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다들 네. 그럼 가상화폐 그래 많이 올랐는데 그럼 비중을 얼마나 해놔야 되냐 네. 뭐 P2P는 얼마냐 뭐 이제 미술품도 얼마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나누다 보면은 사실 네. 10% 정도의 이제 그게 돼요. 근데 일단은 잃지 않는 저축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전하게 한 50%는 늘 이제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투자가 아닌 네. 투자 자산 안에서의 또 포트폴리오로는 한 5%에서 10% 정도. 한 연봉이 10% 정도면 예를 들어 네. 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한 네. 300만 원 미만. 뭐 예를 들면 또 그냥 금액으로 단순히 봤을 때는 500만 원 이하. 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 1,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 네, 아까 40%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은 네. 잘 모를 때는 소액으로 이렇게 조금씩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한 후에 내가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증액을 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도 하는 것처럼 미술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투자를 조금씩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우리 아마 머니맨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고액 자산가라고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끔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그렇군요. 저도 한번 통화해보고 싶은데 아마 애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그럼 난 경매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네. 하신다면 여기선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도 되겠죠? 사실 이제 뭐 고액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고액이라고 해서도 안전하게 그러면 가져갈 거면 뭐 코스피 종목 대형주들만 가져간다. 아니면 이제 뭐 좀 신진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스닥 쪽 이제 가치주, 뭐 네네. 성장주 이런 걸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그 자산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2차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네, 변수가 일단은 좀 있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저는 이제 자산의 크고 작고의 그 유무를 떠나서 네. 소액으로 조금씩 안목을 길러가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돈만 많다 이런 게 자산만 많이 쌓여 있다 이것보다는. 네. 많은 분들도 은퇴하고 나시면 그 고민하시는 게 나의 소속감이 없어지고 귀농하거나 뭐 산책 가고 등산하고 네.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말고는 취미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이런 것들을 취미 생활로 가져가시면서 투자도 하는. 안목을 길러보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또 경매 팁이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경매일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미리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네. 낙찰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좀 걱정되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동산 경매처럼 이제 하고 나서 낙찰되고 나면 뭐 계약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이제 네. 우리가 여부를 할 수 있는데 그쵸. 이건 이제 낙장불입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위작인지는 미리 알아보고. 네, 그래서 실품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금의 여유가 크게 있더라도 네. 2차 시장으로 바로 이제 가시는 것보다는 1차 네. 시장부터 조금씩 안목을 길러서 그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일로부터 이렇게 7일 이내에 네. 낙찰가는 뭐 3억 원 이상, 뭐 22대 좀 금액이 큰 금액에 따라 경우는 좀 다른가요? 좀 기간을 더 많이 주고요. 그래서 네. 구매 대금은 이렇게 이제 완납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소더비 경매에서 봤던 그 네. 시장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미술품은 그럼 장기 투자냐? 네. 여기다 그럼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되나요? 일단은 뭐 저도 사실 이 시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처음에 가상화폐 특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를 약간 이제 뭐 동전을 취미를 모으듯이 네, 아니면 이런 이제 수집하듯이. 수집을 하듯이 앞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질 거니까 정말 네. 이제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또 인간의 탐욕과 투기가 이제 만들어낸 이 또 가격 상승은 네. 단기간에 굉장히 형성될 수도 크게 있죠. 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도 비트코인은 일부 일부 코인에서만 그랬지 또 다른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네. 측면은 맞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 네. 신예 작가나 특히 이제 평가 기간이 필요한 거. 아, 이거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샀을 경우죠? 네,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저번에 이제 저희가 그 안수현 대표님이 나왔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는 보통 엑시트할 때 뭐 한 네. 7년 이상 뭐 걸린다 이런 것들이 예. 통상적인 것처럼 그 신예 작가나 뭐 이제 신흥 그런 이제 CEO들도 스타트업을 할 때 마찬가지겠죠. 그걸 빛을 발하려면은 네. 시간이라는 게 이제 평가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술품 쪽은 단타로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색화가 뭐 네. 트렌드다 그러면은 그런 트렌드를 찾아가서 그 비싸더라도 조금 웃돈을 주고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긴 안목으로 취미와 좀 접목을 시켜서 부담 네. 없이 즐기는 그런 재테크 수단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취미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미술품을 골라낼 때 요령을 좀 하나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거는 저희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큐레이터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아. 도대체 어떤 걸 사야 오릅니까? 네네. 저희도 이제 종목 추천 받듯이 그쵸, 얘기를 그쵸. 했는데 일단은 뭐 40대 작가의 작품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이거 자체가 일단은 고미술품 이미 이제 작가가 그 이제 유고했거나 네. 이제 그런 이미 유명해진 그런 유명해지신? 작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장에 많이 이제 유통되는 경매 작품들처럼 초보자가 구입 후에는 시세 차익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제 금을 또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처럼 네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림을 무조건 샀다고 해서 내가 산 그림은 왜 안 오를까 이렇게 또 이제 발만 동동 그쵸. 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보려면 아. 조금 어느 정도 연령대가 이 정도인 작가분들의 작품 중에서 고르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아트페어 같은데 갤러리 자주 가서 네. 친하게 지내야 되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친근감을 갖고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트페어 가서 만약에 직접 작가가 나와 있다면 네. 우리도 이제 뭐 그런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그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도 네. 저는 이제 놀랐던 게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래성 이런 것보다 그 대표나 CEO 리스크라고 하는. 경영진의 그 태도나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1분도 안 걸린대요. 거기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오. 물론 모든 그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작가가 하나의 곧 이제 변수라는 거죠. CEO처럼 중요하니까 아트페어 가서 그 작가분과 오랫동안 그분의 가치관이나 비전에 오. 대해서 단순히 이런 걸 막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려고 하는 네. 작가인지 네. 아니면 정말 여기에 이제 홍과 이제 정신을 예. 바쳐서 하실 그런 분인지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또 이제 팁이네요. 사서 집에 걸어두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물을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분들 가끔 실패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네. 이제 뭐 갤러리나 이런 이제 화랑 같은 데 갔는데 보통 갤러리나 화랑은 저희 ATX 사무실도 그 전에 이제 갤러리였기 때문에 흰 바탕에 이런 이제 조명들이 가득했거든요. 그쵸. 이런 곳은 사실 대부분의 작품을 걸어놔도 다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걸어놔도 이제 보통 여자들 블랙이나 화이트 옷 입으면 모든 네. 것에 다 어울린다시피. 근데 이게 또 그런 데 걸려있는데 우리 집은 막 벽지가 정말 막 새빨갛고 막 이런데 그 그림을 사서 걸었는데 너무 안 어울린다. 어울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그 자체로 굉장히 난 저 그림 보기 싫어. 왜 우리 집에 너무 안 어울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뭐 시세 차익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 굉장히 또 미적인 그런 지수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전시에서 보는 것과 이런 도록을 통해서 보는 거랑 집에 걸어놓고 보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탈. 처음에는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네.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요즘 렌탈을 미술품 네. 렌탈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그 전문가 분들과 많이 상의를 하면서 우리 집에는 어떤 작품들이 잘 어울릴까, 내가 네. 있는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어울릴까에 대해서 보통 뭐 일주일, 한 달, 몇 달 단위로 계속 분기부를 바꾸시면서 작품을 감상을 하다가 네. 이건 너무 소장가치, 이거는 머스트앱으로 사야 네, 네. 돼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하면서 안목을 기르는 것만큼 정말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꿀팁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곳에도 투자의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트테크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뭐 상속이나 뭐 이혼 재산 분할 이런 거 할 때 네.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해야 될 때 네. 그 현재 시세보다 더 이제 훨씬 낮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금매로. 갑작스럽게 내놓으면. 예, 사실 이제 그렇죠. 미술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동성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가격 자체가 뭐 5천만 원인데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값을 못 주고 내놔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위 여부. 예, 이걸로 뭐 경매 시장에서 있겠어요. 굉장히 시끌시끌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니라 전문가나 네.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신예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네. 작가한테 직접 구입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좀 고가의 미술품이라든지 네. 괜찮은 것들은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인증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가끔 이제 진품 명품에 보면 네. 저희 집에서 대대로 물려져 나오는 그러니까요. 뭐 고려시대의 뭐 백장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보면 위작입니다. 해서 검증해주세요 2,500원 했는데. 막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가끔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충격받은 적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런 있군요. 것을 꼼꼼하게 네. 지켜보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선 추가가 잘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의 인적 리스크 네, 그 부분도 네. 네, 꾸준히 이 사람의 작품을 내가 투자를 하거나 가져갔을 때 네. 정말 좋을지 예,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작가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아. 무방할 것 같아요. 종목에 사실. 대한 애정이 쌓이듯이 이 예, 작가를 약간, 스스로 예, 응원하게 되고. 그쵸. 예, 뭐 그쵸.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뭐 주식 명언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도 보면서 해야 리스크를 줄여갈 수 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자 분들도 아마 모니맨 보고 지금 당장 갤러리로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한국 쪽 뭐 미술 시장 자체가 저는 네. 이제 많이 성숙하고 있고 이렇게 취미 자체가 그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신흥국들은 마이카, 마이홈을 소유하는 거에서부터 예, 예.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레저 활동, 여행 이런 거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성숙해지니까 네. 이제 미술품, 예술품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죠. 반려 예. 시장이 커진다든지 많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네네. 시장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저는 이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너도 나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주식 투자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서 맞아요. 누군가가 추천해줘서 나는 잘 좋다더라. 모르는데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듯이 네. 내가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소신껏 원칙을 가지고 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전시회나 미술관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아트페어가 요즘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요. 제가 찾아보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뭐 가족들 나들이 뭐 네. 연인들 이제 뭐 데이트 코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미술관 다니시면서 본인의 미적 취향을 파악을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고 내가 저런 거에 되게 행복감과 맞아요. 그런 걸 느끼는구나라고 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예. 아, 멋집니다. 네. 미술품 재테크, 아트테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마무리 멘트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좀 오늘 여기서 굉장히 큐레이터 같은 느낌. 아, 네. 그런가요? 맞네요. 네, 직업을 좀, 제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또 우아해 보여서. 그래서 일단 트렌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늘 방송하지만 뭐 가상화폐든 네. P2P든 뭐든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가는 사람들만이 성공을 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일단은 뭐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컬렉터나 뭐 주요 화랑 관계자나 주변에 이제 경매 회사 이런 곳 관련된 정보들이나 뉴스들 좀 찾아보시면 예. 트렌드가 좀 파악이 될 거고, 국내에서도 이런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특히 네.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 경매 시장이 큰다고 할 때 그쵸. 주가가 또 급등했었을 홍콩 때가 경매에도 있었어요. 다 참여를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의 추이를 보시면 저도 이제 한번 여기 이제 가봤었거든요. 도산공원 쪽에. 네. 근데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예. 좀 나랑 친해져 보는. 그래서 네. 먼저 뭐 급하게 이제 그 미술 작품을 구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아트 페어 이런 곳 다니시면서 조금 친해져 보고 본인의 안목을 찾아가다가 이제 거기 안에서 내 자산의 네. 좀 일부분은 이런 것들로도 이제 같이 접목시키면 나중에 네. 추가적으로 큰 이제 나에게 이 수익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 이름만 보고 구매하지 말라는 걸 또 제가 이제 조언을 받았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은 이 작가가 유명하대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의 작품이 다 그 높은 가치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해요. 작품별로 다르다는 예,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작품을 어떻게 보관을 했고 그 네. 작품성이 얼마나 있고, 예를 들면 그 작가가 진짜 정말 내 이름 프리미엄만 있고 진짜 막 아무데나 탁탁 그렸다고 그 작품을 크게 좋게 이제 평가할 수 그쵸. 없는 것처럼 그쵸.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주가를 이제 결정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 그쵸. 것처럼 네. 그 예술품도 가격을 형성짓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시면서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안목을 기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런 근현대 미술품 구매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품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김중석 작가의 이제 작품 예.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위작이었다는? 위작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네.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작가분들은 이런 이제 많이 나오면은 오마주가 나오면 뭐 좋아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가치가 올라가는. 근데 네네. 내가 위작이 아니라 그 진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네.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위작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런 시장 자체에 대한 좀 불신을 가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잘 이제 이런 걸 옥석을 가려서 대응을 하면은 이런 이제 얼굴 붉힐 일도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관리사 최유진 ATX 본부장과 함께 이 시간 고상하게 또 클래스 있는 전략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미술품 재테크를 통한 아트테크 그리고 아트텍스를 주제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머니맨으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함께하겠습니다. 머니맨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일주일이 연기된 진짜 수능일이네요. 많은 분들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또 내일 좋은 전략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